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나가드릴 텐데요.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 문제가 기수가 조금 달라져서 회차를 잘 보셔야 될 텐데요. 1, 2회가 동시에 시험이 시작됐기 때문에 1, 2회 같이 해드릴 테니까 받으시고요. 1번 중성점 직접 접지에 발전기가 있더라.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단 Z1, Z2, Z0는 각각의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이며 EA는 지락이 된 상의 무부하 기전력을 의미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죠.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으면서 지락 전류 IG는 IA랑 같고 IA는 3배 영상 전류랑 같게 돼 있죠. 3배의 영상 전류. 그래서 따라서 그라운드 전류 IG는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분의 3배의 EA가 된다라고 쓸 수 있죠. 3배의 EA. 그래서 EA의 3배가 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정답. 이런 건 공식 문제니까 제대로만 암기해 놓으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 다음 중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하고 있는 건 누구냐? 절연협조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절연협조가 나오면 등급이 가장 높아야 된다 라고 나오면 절연애자, 애자가 절연 등급이 가장 높고 가장 마지막에가 피레기죠. 피레기가 절연 등급이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게 누구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피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레기. 3번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 용도는 뭐냐? 절탄기. 절탄기라고 나왔으니까 잘못 이해하면 탄을 절약한다 라고 보기 쉬운데 탄을 절약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목적은 뭐냐? 보일러로 들어가는 급수를 데워주는 거죠. 급수가열. 보일러로 들어가는 물을 가열해 주는 겁니다. 물. 근데 얘 열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연도의 끝에서 오는 거죠. 연도. 굴뚝 끝에서. 굴뚝에서 오는 거고 폐열을 이용하는 거죠. 폐열. 폐열을 이용해서 보일러로 들어가는 급수를 데워주니까 보일러가 물을 빨리 데울 수 있죠.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온도를 빨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연료가 절약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주목적은 연료 절약보다는 절약할 수는 있지만 절약이 목적이 아니고 보일러의 급수를 데워서 열효율을 향상시키는 거죠. 열효율 향상. 요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더라. 그래서 보일러에 급수를 가열한다 또는 급수의 예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04번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에 역률이 60%, 늦음 60kW의 평형부하가 있더라.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콘덴서 용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단 부하의 전압은 일정하더라. 역률 개선용 콘덴서 QC는 P 유효 전력의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2다 라고 쓰면서 KVA다 라고 쓰게 되어 있죠.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쓰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첫 번째는 역률이 60%라고 줘놨어요. 근데 두 번째는 손실을 최소로 한다 그랬죠. 최소가 되려면 역률이 1이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역률이 1. 그래서 얘는 유효전력은 60kg. 거기에 첫 번째 역률이 0.6에 사인은 0.8 마이너스 손실이 최소가 되려면 역률은 1이 되라는 소리죠. 역률이 1. 그럼 역률이 1이 되면 사인은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노 이렇게 계산하면 100kVA 라고 쓸 수 있죠. 100kVA 아니고 80. 네, 80이 되겠죠. 80kVA. 0.6에 600이 100이 되고 100 곱하기 0.8이니까 80kVA가 되겠죠. 80kVA.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05번. 송배전선로의 지락선택 계정기의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지락 계정기 SG야. 선택지락 계정기. 선택지락 계정기라면 다회선의 지락사고 검출이 되겠죠. 지락사고 검출. 그래서 우리가 다회선이라고 쓰는 겁니다. 다회선. 여러 개 중에 지락이 난 걸 골라내겠다는 얘기죠.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선택지락, 지락이 난 걸 선택하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낼 수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회선만 나오면 되니까 1번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 그 다음에 6번. 정격 전압이 7.2kV이고 정격 차단 용량이 100MVA인 삼상 차단기의 정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차단 용량 PS는 루트 3 V IS 라고 쓰면서 MV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V도 또한 킬로볼트, 전류도 또한 킬로암페어. 그러면 MVA로 쓰면서 따라서 차단 전류 IS는 루트 3에 V가 정격 전압이 되죠. 정격은 7.2kV 곱하기로 써주면 되고 차단기는 100메가. 그러면 여기가 MVA이고 여기가 킬로볼트니까 나눠지면 킬로암페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킬로암페어. 그러면 100 나누기 7.2 루트 3 이라고 쓰면서 8.018.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 8kA 라고 쓰면 되겠죠. 8k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고장시,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정기는 누구냐? 고장 즉시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고장 즉시면 순환시 계정기가 되죠. 즉시 순환시 계정기. 그 다음에 고장이 났는데 고장 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일정 시간에 동작한다 라고 하면 이게 정한시 계정기. 그리고 고장 전류와 반대로 동작하더라. 그러면 전류가 크면은 시간이 짧아지고 전류가 작으면 시간이 커지더라. 반대로 동작한다. 반환시 계정기. 반환시성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즉시 동작한다 그랬으니까 순환시 계정기가 돼야 되겠죠.
순환식의 전기. 1번 순식의 전기. 다른 것들은 다 순환시 이렇게 정환시, 반환시 이렇게 썼는데 1번만 순식의 전기라고 썼죠. 사실은 순환식의 전기라고 쓰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뭐 순환시라고 그래서 빠져서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8번 3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51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압은 약 몇 킬로가 되겠는가 단 스틸식에 의해서 구하더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스틸. 그러면 스틸이더라 라고 하면 경제적인 송전전압이 되죠. 경제적인 송전전압의 산정. 스틸 해서 얘는 5.5 루트에 0.6L 플러스 100분의 P다 라고 쓰게 돼 있죠. 100분의 P. 그럼 여기서 L은 송전거리, 킬로미터, P는 송전전력, 킬로와트. 그러면 결국은 5.5에 루트 0.6 곱하기 송전거리가 51km 플러스 100분의 P 전력이 3만 킬로와트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킬로 볼트로 나오게 돼 있죠. 킬로 볼트로 나오더라. 그러면 5.5 루트에 0.6 곱하기 51km 플러스 3만 나누기 100 계산을 했더니 그래서 51km 계산했더니 딱 100.00이 나오네요. 100.00 100.0032. 그래서 이 녀석은 100kV다 라고 쓰면 되겠죠. 100kV.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이런 공식만도 우리는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공식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09번.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거라고 물어봤습니다. 댐. 그러면 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수조, 그 다음에 수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거와 물의 길이 있어야 되고, 취수구, 물이 들어오는 입구, 그 다음에 물이 다닐 수 있는 길,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흡출관이더라. 흡출관. 흡출관은 댐에서 쓰는 게 아니고 수차에서 쓰는 거죠. 수차. 수차에 낙차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낙차를 유효하게 이용. 낙차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더라 라는 게 특징. 흡출관. 그래서 4번은 낙차를 이용하는 거지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수차에 적용한다. 수차에 사용. 그래서 아닌 건 4번이 되겠죠. 10번. 삼상 3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의 경우에 비해 몇 배가 되겠느냐. 단, 송전전력, 부하의 역률, 송전거리, 전력 손실 및 성간전압은 다 똑같더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게 단상 2선식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삼상 3선식 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더라 라고 써서 여기다 단상 2선식 전류와
여기다 3상 3선식 전류를 써보죠. 근데 얘네 둘이 같으라 그랬어요. 부하 전력이 같더라. 송전 전력 같고 그 다음에 역률도 같고 전압도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얘네 둘이 같을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되고 V I12의 코사인 세타 이꼬르 루트 3 VI 33의 코사인 세타인데 전압이 같으라 그랬습니다. 역률도 같으라 그랬어요. 그럼 따라서 I12의 전류는 루트 3 I 33가 되겠죠. 그럼 단상 이선식 전류는 3상 3선식 전류에 루트 3배를 보내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3상 3선식 전류는 루트 3분의 1에 I12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전력을 송전하려면 3상은 단상에 루트 3분의 1만큼의 전류만 송전해도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정답. 11번 사고, 정전 등의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용 배전선로로 전환되는 장치는 누구냐? 벌써 문제의 답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정전 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선로로 돌려준다. 이게 바로 A, L, T, S가 되겠죠. 자동부하 전환 계폐기, 자동부하 전환 계폐기. 그래서 ALTS 자동으로 부하를 트랜스해 주는 거죠. 무정전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정전 자동으로 전환을 해준다 라는 게 특징. 그래서 4번이 되겠죠. 4번 차단기는 말 그대로 그냥 전기를 끊어줘 주는 거고, 리클로저도 말 그대로 뭐예요? 재폐로 차단기고,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는 부하 전류 차단 능력이 없죠. 리클로저랑 항상 같이 달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더라. 12번 전선의 표피 효과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거. 표피 효과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표피 효과 스킨 이펙터가 되겠죠. 스킨 이펙터. 그러면 스킨 이펙터가 되면서 얘는 주파수, 그 다음에 투자율, 그 다음에 도전율, 그 다음에 전선이 굵기, 이 녀석들이 다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커지게 돼 있죠. 표피 효과는 커지게 돼 있더라 라는 게 특징. 그래서 주파수가 높고 도전율이 높고 투자율이 높고 전선이 굵을수록 표피 효과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표피 효과가 커졌다는 얘기는 두께가 얇아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전류의 두께가 클수록 표피 효과가 작아지는 거예요. 두께가 얇아질수록 표피 효과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얘네 4개가 클수록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쓰리고 또는 포고라고 외우시면 되죠. 3개가 높고 4개가 높을수록 생기더라. 주파수가 높고 투자율이 높고 도전율이 높고 전선이 굵을수록. 그래서 웬만하면 높아질수록 생기게 돼 있는데, 1번 전선이 굵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진다. 이게 맞는 말이죠. 2번은 전선이 굵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생긴다 그랬죠. 틀렸고, 3번 4번은 다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얘네 4개가 다 높아질수록 표피 효과는 커지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표피 효과는 클수록 안 좋은 현상이 되겠죠. 안 좋은 현상. 13번 일반 회로 정수가 같은 평행 이회선에서 A, B, C, D는 각각 1회선인 경우에
몇 배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회선이더라. A, B, C, D 1회선. 1회선 하면 한 번에 보낸다는 얘기죠. 한 번. 그럼 이렇게 한 번만 보내면 A, B, C, D가 그냥 1대 1대 1입니다. 근데 이놈을 2회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둘을 병렬로 나눠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둘을 이렇게 나눠서 2회선. 그러면 A, B, C, D, A, B, C, D가 있을 때 우리는 A가 누구죠? A, 전압비,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가 되죠. D는 전류비가 되고 A는 전압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전압도 일정하고 전류도 일정하죠. 병렬에서는 전압이 당연히 일정하고 전류가 여기서 전류가 들어오면 여기에 전류가 그대로 나가니까 전류값도 일정한 거예요. 근데 임피던스만 2분의 1이고 어드미턴스만 2배로 커지죠. 왜? B는 병렬이면 합분의 곱이 돼서 작아지고 어드미턴스는 C로서 C는 병렬에서 커지게 돼 있죠. 더하면 되니까. 어드미턴스는 더하더라. 그래서 1, 2분의 1, 2, 1이 되겠죠. 임피던스는 반으로 줄고 어드미턴스는 2배가 늘게 돼 있더라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 B는 2분의 1, C는 2배, D는 1이 되는 3번 정답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넘어가셔서 14번.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에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서 영상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누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영상전류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영상전류. 영상전류를 검출해 주는 건 ZCT가 되죠. 영상변류기. 영상변류기 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변류기. 그래서 지락전류를 검출해서 영상전류가 동작을 하게 되겠죠. 영상전류를 검출하여 접지계전기를 동작시키더라. 그래서 지락, 접지, 영상 항상 같이 동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 ZCT가 정답이 되겠죠. 15번 달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우리 달로기 하면 디스커넥팅 스위치, 얘는 굉장히 시험 문제로 잘 나오죠. 달로기는 부하전류 차단 능력이 없죠. 부하전류 차단 능력이 없더라. 능력이 없더라. 이유는 소호장치가 없어서죠. 소호장치가 없어서. 그래서 달로기는 언제 동작하는 거예요? 무브와 회로의 개방. 무브와 회로의 개방. 또는 선로 분리, 회로 분리에다 쓰겠죠. 회로 분리. 그럼 1번 소호장치가 있어 아크를 소멸시킨다. 이게 틀렸죠. 소호장치가 없어서 소호 능력이 없더라 라는 게 단점이 되는 거고, 무브화 및 여자전류의 개폐에 사용한다 맞고, 사용 회로수에 의해 분류를 하면 단투형, 쌍투형이 있고 맞고, 회로의 분리 또는 계통의 접속 변경 시 사용한다 맞죠. 회로 변경. 회로 변경.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16번 4단자 정수가 A는 0.9918 플러스 J의 0.0042, B는 34.17 플러스 J의
50.38. C는 마이너스 0.006 플러스 J에 3.2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 송전선로에 송전단에 66km를 인가하고 수전단을 개방하였을 때 수전단의 성간전압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따져야죠.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기본 공식이 뭐예요? 송전전압은 A의 수전전압 플러스 B의 수전전류요. 송전단 전류는 C의 수전전압 플러스 D의 수전전류. 근데 문제 보니까 무부하란 말이 있습니다. 무부하. 무부하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죠. 무부하가 개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부하 시 개방을 했다. 그러면 전류원이 0이 되더라 라고 쓸 수 있죠. 전류원이 0. 그러면서 당연히 수전전압을 물어봤으니까 ER은 A분의 ES다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에서도 주어져 있는 전압이 수전단 전압을 줬는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저는 ES라고 썼지만 문제에서는 지금 성간전압으로 물어봤죠. 성간전압으로 물어봤으니까 VR은 그대로 그냥 A분의 VS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66도 성간전압입니다. 성간전압. 그러면 66은 그대로 두고 A가 얼마나 그랬어요? 0.9918 플러스 J의 0.0042. 그러면 요거를 좀 어려워하시던데 66은 그대로 두고 여기는 루트 0.9918 자승 플러스 0.042의 자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0.004이네요. 0.0042. 그래서 여기다 0 하나 더 붙여주면 0.042 제곱이 되더라. 그럼 그대로 써보면 66 나누기 루트 0.9918의 제곱 플러스 0.0042 제곱을 해서 계산해 봤더니 66.545가 나왔네요. 66.545 545. 그래서 이 녀석은 66.55kV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17번. 증기터빈의 출력을 P요, 증기량을 W, 톤 퍼 아워이고 초합의 배기의 증기 엔탈피를 각각 I0와 I0와 I1이라고 나타냈을 때 터빈 효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효율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효율 2타는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쓸 수 있죠.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입력 증기의 사용량이 얼마나 그랬어요? 증기의 사용량 W 톤 퍼 아워라고 써놨죠. 톤 퍼 아워. 그러면서 여기에 배기 초합과 증기의 엔탈피를 각각 물어봤는데 I0와 I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초합과 배기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W0 마이너스 W1이더라 라고 쓰고 여기에 10의 3승을 쓴 건 얘가 톤이었기 때문에 킬로로 쓴이라고 써준 거예요. 킬로로 쓴이라고. 1톤은 1000kg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출력은 860에 발생 전력량이 P라고 줘놨죠. P. 그래서 P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근데 얘는 킬로와트 아워죠. 근데 얘가 킬로칼로리로 바꾼이라고 써준 거죠. 1kWh는 860kcal더라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공식이 매번 나오는 공식하고 좀 다르게 나왔더니 어려워하시던데 어려운 말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8. 송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거. 가공지선. 가공지선은 직격차폐, 정전차폐, 전자차폐가 있죠. 그래서 1번 뇌의 직격을 받을 경우 송전선을 보호한다. 직격차폐 맞고, 유도에 의한 송전선의 고전이 방지한다. 이게 맞고,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 경감 맞는 말이고, 4번 철탑의 접지정을 경감한다. 이건 매설지선이 되겠죠. 4번은 매설지선. 19번 수전단의 전력원의 방정식이 PR의 제곱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제곱이 25만으로 표현이 되는 전력계통에서 조상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공급할 수 있는 부하전력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문제는 지금 PR 제곱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제곱이 25만이니까 500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500의 제곱. 그런데 500의 제곱이 됐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조상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자 그랬죠. 전압을.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무효전력이 없이, 전력계통에서 조상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부하전력은 얼마냐? 요 녀석이 없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요 녀석. 그러면 무부하에서 송전 없이 그냥 사용하겠다. 그러면 무부하 요놈 없이 되려면 PR제곱 플러스 400의 제곱은 500의 제곱이더라 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PR 이꼬르 500의 제곱 마이너스 40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놈은 300이 나오겠습니다. 300.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조상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보낸다. 그러면 무효전력이 없다는 얘기죠. 요 놈이 없이 가더라. 그러면 쉽게 이런 거죠. 우리는 여기가 유효전력, 여기가 무효전력이죠. 그러면서 그 녀석의 합이 피상전력이고, 그래서 요렇게 원을 그려서 나타내 주는데, 여기가 지금 이런 뜻이죠. 이런 뜻. 그런데 이게 지금 P, 여기가 Q 플러스 400, 그리고 여기가 25만으로서 500 이런 뜻이죠. 500에. 그래서 결국은 요 녀석은 어떻게 쓰는 거고, 500의 제곱은 P의 제곱 플러스 Q 플러스 40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400의 제곱. 그래서 얘는 지금 무효분이 필요 없이 라고 그랬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조상설비 없이 사용하겠다. 그래서 요 놈이 없어지려면 P는 300이 나오면 되죠. 300. 그래서 300의 제곱 플러스 400의 제곱은 500의 제곱이다 라고 써서 300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0번. 전력설비의 수용률을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수용률 하면 수용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전력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수용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전력 곱하기 100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또 문제를 보시면 실제로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말로 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 거고, 기본 공식에서 나오니까 확실하게만 해놓으시면 잘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에듀윌